운전자가 차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안 돼서 교통체증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강화된 단속 취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강화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까지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네.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거세게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이제 이동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 주차 질서가 확립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인 손실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단속을 더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강남 지역에 보면 발레 파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타나면 잠깐 단속을 피하는 불법 주차가 다시 또 성행하고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 단속하는 단속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 주차 단속원이 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지금 옮길게요 하면서 이제 말하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온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게 또 이제 방송 들으는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번화가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 옆에 손님을 기다리는 긴 택시 행렬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안에 분명 또 기사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러면 택시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택시도 대상이 됩니다. 이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저녁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는 택시 때문에 버스에 타시는 분들이 한 2, 3개 차로를 횡단해서 버스를 승하차한다든지 아주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부터 노약자분들 모두 사실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좀 시행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또 사고도 많이 나나 보네요. 네네. 어떤 사고? 또 경찰청 자료에 보면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에서 이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2,180건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좀 저희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이번 단속이 이제 생각하는 단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신고를 할 경우에 있는데 출동한다 이런 건데 이를테면 요즘 이제 광화문 면세점 주변이나 홍대 주변 가면 중국인 관광객을 기다리는 대규모 관광버스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신고가 안 들어와도? 관광버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탄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관광버스로 인해서 차벽을 형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든지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여기는 저희들이 정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간간히 관광객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완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차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1,000만 대 이런다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우선 주차 공간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업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노상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로 인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또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 이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잡한 어떤 교통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당장 오늘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제 강화 방침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기지 않습니까?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서두른 면이 좀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줄곧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이라든지 또 자치구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뭐 단속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예. 저희들은 불법 주차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불필요한 단속, 그래서 뭐 건수를 채우는 그런 단속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당 부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단속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지난 2012년에는 1,127만 건에 달했던 이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 건수가 2014년에는 1,456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징수 금액도 1,623억 원이 늘었는데, 그럼 이제 근래 들어서 단속이 강화됐는데 또 단속 늘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단속만 하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무작위 랜덤하게 단속을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몇 시장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맞춤형의 단속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약간 좀 강도가 센 어떤 카드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런 주차 질서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강력한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범칙금이? 사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는 4만 원, 그다음에 승합차는 이제 5만 원인데요. 뭐 만약에 범칙금으로 경찰에 부가 의뢰한다면 벌점이 또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범칙금을 물게 된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어떤 홍보 이런 것들 많이 앞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방송 듣는 또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 내용을 통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김정선 교통지도 과장이었습니다.